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 찾게 할 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막! 영훈 씨, 네, 간다 하더니 드디어 갔습니다. 같다고요? 아니 주어를 빼놓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드디어 북한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오늘 저희 단박톡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했죠. 그로 인한 한반도 정세,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북중 회담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지도자가 평양에 간 거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북한의 이 초청에 의해 가지고 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은 아마 한 2005년 이후 14년 만이다. 아. 이렇게 이해할 필요고 북중 관계뿐만 아니고 네.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청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무려 1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지도자의 방북. 그래서 북한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20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 직후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 초상화가 반갑게 양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계속 웃고 있습니다. 평양의 국제공항이 순환공항이죠. 여기에 평양 주민들이 네. 약 한 10,000명 정도 나가지고 10,000명이나요. 환영을 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평양 시내 일종의 차로 의한 일종의 시가행진 비슷한 이런 또 행사됐죠. 네. 여기는 평양 주민들이 약 한 25만 명 정도 나와서 환영 행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것은 네네. 김일성 주석과 네.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음. 여기에서 또한 어정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오, 그럼 좀 대단한 의미네요. 그렇죠. 교수님,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두 분 다 굉장히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랬죠. 김정은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네.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됨이 많거든요. 네네. 그 연장선에서 어전 행사를 최고로 하고 네. 또 여기 속에서 웃음, 또 여사동행 이것은 뭔가 북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빅픽처였어요. 그렇죠. 네. 뭔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네, 이번 평양에서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사실 이런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남북미 3자 구도뿐만 아니라 4자 구도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영훈 씨가 준비한 게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북중 두 나라 간의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네 나라의 외교 상황을 관계도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보여주세요. 오. 북한, 중국, 6월 20일에서 21일 북중 정상회담, 북중 결속, 미국 견제, 북한 핵 협상 중재.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봐봐라, 나 중국이랑 이만큼 친하거든랑. 이게 뭐 나 무시하지 말라. 이게 무슨 나라 어디입니까? 약간 따라해봤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이러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교수님? 보통 협상을 하면은 어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의제요? 어제, 예. 네. 그게 의제요, 뭐냐면 의제. 어제? 의제요. 의제? 예, 제가 사투리가 심했다 하면 이해를 먼저 구하고 해야 됩니다. 예.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북중 간의 중요 해난에 대한 어제 네. 이렇게 한다.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네네. 큰 틀의 경제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네. 좀 뭐랄까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 획득하겠다. 네. 뭐 이런 의도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사카에서 네. G20 회의 이거 그렇죠. 선상에서
뭔가 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 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또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시진핑 주석을 활용하겠다는 네.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정말 다양한 의제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건 역시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정상 간의 의견이 좀 맞았을까요? 어땠나요?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다는 것은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나는 이미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 대화 재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다. 네.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이 빨리 G20 회의 네. 오사카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 입장을 잘 전달해달라. 이러한 하나의 전략 전술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부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북중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미 관계에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는 어떨지 보여주세요. 자, 북한과 미국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친서 교환이라는 문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린라이트가 아닐까? 뭔가 핑크빛 기류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6월 12일이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1주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네네. 6월 14일입니다. 그래요. 아마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생일을 맞이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축전이랄까요. 음. 축전 속에 친서도 포함되는 네. 아마 내용이겠죠. 네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볼 때 네. 뭔가 답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이 끝났는 네. 아마 한 22일경에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게 아니냐. 북미 양 정상 모두 주고받은 친서에 대해서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은 북미 대화 재개의 명분이 될 것이다. 명분이 되겠네요. 예, 그런 차원에서 네. 아마 7월 초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북미 간의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전망합니다. 하노이 이후에 미국 트럼프도 살짝 네. 아쉬웠던 거지. 내가 너무 밀었구나. 좀 슬슬 좀 땡겨봐야겠다. 내가 좀 간을 본 너무했구나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7월 이후에 약간 3차 북미 회담도 조심스럽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아마 한 2, 3개월 준비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9월, 10월경에 제3차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7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급했네요, 마음이. 네.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어디로 관계가 연결이 될지 좀 보여주시죠, 영훈 씨. 네,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 6월 28일부터 29일 일본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저희가 이제 곧 펼쳐지게 될 텐데 미중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으면은 네. 한반도에 대화로 나가는 경향이 많았고 네.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좀 뭐랄까 한반도 상황도 악화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뛰어넘어가지고 무역 전쟁까지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역 분쟁이 해소되고 네. 또 이 밝은 이런 모습으로 만나면 더 좋겠지만 네네. 그러나 이 미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대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컨대
적어도 G1, G2 국가는 네. 어느 정도 지혜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문제와 이런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는 구분할 줄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과사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 공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공과 국가 공이죠. 간인데 네. 잘 몰랐어요. 저는 좀 사적인 것도 있을 줄 알았더니. 뭐가 사적이에요? 둘이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사는 사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 관계도 연결 바로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한국.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번 주말에 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G20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무려 80일 만이거든요. 주요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나름대로 북미 대화에 대한 양 정상의 지혜를 모을 것이고 또 이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비무장지대, 네. 비행제 트렌드에서 양 정상이 함께 가서 무슨 평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네. 막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각국이 각자 다른 이해관계가 딱 얽혀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관계는 바로 이 두 국가의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여주세요. 한국과 북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 표명. 평화라는 것은 네. 지키는 평화가 있고 만드는 평화가 오. 있습니다. 지키는 평화라는 것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튼튼한 국방력 네.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아, 이것이 지키는 평화 되겠죠. 네. 그런데 지키는 평화만 있다고 해가지고 항구적인 평화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대화를 통한. 대화하고 그렇죠. 네. 오. 아, 드디어 하나 하는 거 나왔다. 아. 그래서 기본이 만드는 평화에서 기본은 남북 간의 대화 교류이고 네.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변 국가와의 협력입니다. 또 중국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지혜를 모을 겁니다. 네. 아마 그 지혜를 김정은 위원장과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너무나 즐겁고 쉽게 북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앞으로 변화될 한반도 주변 국가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주신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